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안소동 시사평론가, 예방의학 박사 차혜경 전 양산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역의 이슈를 간단히 짚어보는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철 공무원의 반바지 착용이 도내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하며 이슈가 됐는데요. 자, 저도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네. 시장이 이제 먼저 솔선수범한다고 반바지 사람을 이제 첫 출근했는데 이 자리에는 20대, 30대 주로 젊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동참을 했고 네.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가볍고 바람이 잘 통하는 그 시원한 옷차림은 개인의 건강이라든지 조직의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또 일하기에도 굉장히 편하겠죠. 네. 지금 이제 자료화면에도 나오겠지만은 그 허성무 시장은 이제 반바지 차림에다가 운동화 차림으로 아마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양복을 갈아입고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일도 있겠다고 했는데 공직사회의 반바지 착용은 2012년도 서울시간제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몇몇 지자체에서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서 좀 시행을 유보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대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복장의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건강관리 이런 차원에서는 어떤 도움이 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말씀처럼 사실 이 반바지 착용, 시민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반응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공무원이 주는 그런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품위와 실용성, 어느 것 하나 사실 우선하기가 좀 힘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영상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볼 때 좀 오해가 있었거든요. 네. 실제 상시적으로 이걸 입는가 이런 생각도 했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다면 이게 대민 봉사 입장에서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거부감이 있을 거다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누가 맨 처음에 이제 경상남도에서 입냐 반바지나 이런 것으로 좀 그러니까 간편한 복장이죠. 실제로 이게 규정상에는 이게 단정한 복장입니다. 사실은 반바지, 민소매 이런 걸 입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언제 누가 도입하냐 했는데 그게 창원시장이신 허성무 시장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가장 큰 건 이런 겁니다. 보수적인 공직 사회를 좀 본인이 실천적인 리더십으로 좀 바꿔보자. 그리고 창원을 이런 식의 이제 실천적인 리더십으로 좀 바꾸겠다는 의지도 첫 번째를 밝힌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다 지금 에너지 전략 차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이제 이 내부에서도 찬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수요일 하루만 해보자.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잘 되면 상식적으로 좀 풀어보고 안 되면 그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 대민 봉사 하시는 그러니까 이 민원 창구에 있는 직원들은 반바지 차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냥 일반적인 복장으로 이제 대민 봉사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실천적인 그 리더십이 시민들한테 좀 와닿으면 더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복장에도 유연시켜서 생각도 좀 유연하게 만들자라는 창원시장의 생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공직 사회에서 좀 많은 변화가 있죠. 과거에는 이제 딱딱하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게 우리 공직 사회의 그 특성이었는데 이제 요즘 와서는 개인의 자율성이라든지 어떤 특성,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차원에서의 복장의 어떤 자유라 이런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은 반바지 착용 문제가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네. 공직 사회의 하나의 새로운 변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개인의 그 품위와 그 어떤 시민을 그 봉사는 봉사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만 지킨다면은 저는 네. 복장은 자유롭게 편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 그런 판단합니다. 예, 그 앞서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이렇게 반바지 착용을 허용하는 것 결국 복장에 좀 자유를 줘서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겠다는 건데 실제 결과로 좀 이어지겠습니까?
제가 이제 양산시 의원으로 있을 때 그 공무원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이게 전체적인 그 공공기관의 실내 온도를 28도 그러니까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사실 지금같이 그러니까 올해는 좀 낮지만 작년같이 그렇게 더웠을 때는 민원인 제가 들어가도 상당히 깝깝하거든요. 28도이면 후덥지근하게 느껴지고요. 예. 그리고 그 공간에 계속 있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곤욕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하다가 또 일어나서 끄고 켜고 하고 네. 또 개인 테이블을 그러니까 책상을 보면 사실 개인 그 난방기나 아니면 냉방기들이 선풍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에너지적인 그 문제를 본다면 과연 이게 효율적일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요즘에는 그 에너지 효율이 좋은 그 냉방기가 많은데 네. 차라리 그런 걸 조금 온도를 좀 낮추더라도 실제로 민원인도 좋고 근무하는 공무원도 조금 그 쾌적한 환경에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보수적인 공무원 사회에서 반바지 문화가 제대로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과 함께 과감한 생각 전환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단과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빠른 대처로 시민의 목숨을 구하는 건 지방정부의 의무이자 책임이죠. 이에 김경수 도지사가 경남에도 닥터 헬기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경남 응급 의료 서비스 제고에 큰 전환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자세한 내용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죠. 자, 닥터 헬기 하면 떠오르는 인물 바로 이국종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장인데 이번에 김경수 도지사와 사천 카이에서 만났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분이 이제 응급 그 구조 이 분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최고 근위자고 또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큰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담당해서 국민적으로 영웅이 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난 11일 날 김경수 지사가 사천에 있는 카이 한국우주항공을 방문했을 때 이 자리에 함께했다는 소식이었죠. 김경수 지사는 그 MRO 그 유지 보수 사업이죠. 항공기 네. 이 사업을 위한 사천의 그 용당 부지 조성 현장을 둘러본 자리에서 지자체와 카이 중소기업 간의 어떤 그 상생 모듈 구축, 스마트 산단 이런 그 조성을 카이에서는 이제 그 자리에서 김경수 지사가 건의를 했고요. 네. 그 이 자리에서 도지사는 뭐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도에서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닥터 헬기 도입을 빨리 하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죠. 네. 결국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닥터 헬기 도입을 앞당겨야 한다.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그 나르는 그 의료실이라 할 만큼 그 사실은 응급 헬기가 상당히 우리 급선무였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산악 지역이 많은 이 서부 경남 쪽에는 이건 꼭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행히 사실은 그 두 대를 헬기를 이제 우리가 하겠다 구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더더욱이나 이제 그 2021년 네. 정도에 이제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원래 계획이었는데 2020년까지 해서 좀 당겨서 하겠다라고 해서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쨌든 그 카이 우리 항공산업의 활성화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 그 도민의 사실은 그 의료 서비스에 대해 질을 좀 높이겠다는 것에서 상당히 환영하고요. 김경수 지사의 이런 그 행보에 대해서는 환영을 하는 도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 말씀처럼 경남에는 일단 닥터 헬기가 없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계신데 또 그렇죠. 우리 안평론가께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네. 좀 더 좀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근무할 당시에 두 번째 이제 그 헬기가 도입 되는 그 계획을 저희가 이제 세우는 현장에 있었고 네. 또 제가 막 나왔을 때 도입이 이제 두 번째 헬기 도입이 완료가 됐죠.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저는 뭐 남다른 좀 소감이 있고 네. 그때도 복지부에서도 참 어려운 점은
그 정부 예산, 그다음에 그 제도적인 장치가 좀 미비가 돼 있었죠. 뭐 이런 이유로 헬기 도입이 늦었는데 닥터 헬기의 필요성은 뭐 국민 모두나 공감을 하죠. 맞습니다. 이게 뭐 절실하고 예산하고 이제 제도가 이제 결국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완비가 돼야 이게 가능한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10개 군 전체가 이제 응급의료 취약지역이고 예. 또 도시 지역도 한 4개 도시 지역도 응급의료 취약지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군의 단위별로 보면은 약 70%,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로 볼 때는 약 30%가 응급의료 취약 지역인데 경남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네. 카이를 방문한 이국정 교수가 이제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4시간 닥터 헬기 도입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네. 그리고 의료 공백을 맺기 위해서 환자 곁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고 윤한덕 교수죠. 이분이 이제 그 평소에 뜻도 닥터 헬기 도입에 그 어떤 자기 모든 것을 바쳤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카이의 김조원 사장도 앞으로 365일 운행이 가능한 그 닥터 헬기를 카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네. 기술적인 지원을 최대한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죠. 예, 그 짚어주신 것처럼 경남은 산지도 많고 또 계곡, 해안도 많아서 사고 위험이 특히나 더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진작 좀 도입됐어야 한다 생각도 들거든요. 왜 이렇게 네네. 경남은 늦어지게 된 겁니까? 이제 이 닥터 헬기 도입은 그 정부 예산이 70%, 지자체 예산이 30%인데 이게 뭐 기종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당 약 80억 정도의 아주 굉장히 그 고가의 장비입니다. 네. 이런 장비를 이제 그 국민들은 이제 원하지만은 정부 예산이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가 이제 완비되지 않으면 어렵겠죠. 그래서 닥터 헬기 도입이 늦어진 배경에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산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제도적인 법적인 그 어떤 그 조건 그다음에 저는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것은 국민 의식도 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번에 그 이번 설 전에 이제 돌아가신 윤한덕 교수라든지 이국종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력하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국민 전체의 의식이 다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닥터 헬기 도입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72년도에 이제 도입을 했고 미국에는 약 1000대가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보다도 10년이 앞섰는데 약 40대 이상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닥터 헬기가 우리 지역 특성상 산악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것을 이제 닥터 헬기가 착륙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인계점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의 전국에 787곳밖에 없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거를 빨리 풀어서 초등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그 각 학교 운동장에도 닥터 헬기가 24시간 이 착륙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지금 빨리 정부에서 바꾸고 있지만 이런 것까지도 빨리 완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적인 뜻을 모아 나가야 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어쨌든 뭐 그런 의미에서 김 지사의 이번 발언 정말 반가운데 이미 또 닥터 헬기 도입을 관련한 내용이 진행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알고 있었던 게 이제 국내 6대입니다. 지금 운영 중인 게. 그래서 네. 이제 한 1,500건 정도 출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중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저희 2대를 더 넣겠다는 건 사실 획기적입니다. 전국 네. 6대 중에 6대가 있는데 이 2대를 더 늘리겠다라고 네. 하는 게 더 획기적이고요. 실제로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게 금방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응급의료 취약지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30분 이내에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1시간 내에 그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전체 우리 도의 30% 정도 됩니다. 상당한 수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실제로 이게 이제 이 응급 헬기 도입이 상당히 더 저희가 이제 급선무였는데 네. 이게 이제 2020년 12월에 헬기장을 포함한 경남 권역 외상센터가 그러니까 완전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완공하고 21년에 아마 도입하기로 했나 봅니다. 그럼 1년에 또 공백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1년을 당겨서 그러니까 외상센터와 함께 사실 오픈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혀서 카이에다가 또 더 이제 좀 빨리 해달라라고 요구도 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예산도 더 투여해서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도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게 대부분의
그 사고들이 그 야간에 일어난다. 약 40% 정도 야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응급 의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이 외상 환자, 중증 외상 환자 골든 타임이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 2대를 도입을 한다면 네. 상당한 효과와 그리고 이제 그 의료 기술도 사실 더 발달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나 국산 헬기가 닥터 헬기로 도입된다는 게 참 긍정적 내용인데 특히나 카이의 수리온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온의 돌파구로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게 그 국내에서 개발해서 우리 헬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경남 전 전국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6대밖에 없고 지금 저희 2대가 만들어지고 다른 지자체도 아마 지금 도입이 계속된다고 한다면은 상당한 이 항공 산업에 활력소를 더 넣어줄 수 있는 아이템도 될 수 있고 네. 뭐 아마 수출도 아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침체되어 있는 서부 경남을 좀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경남의 닥터 헬기 도입, 카이와 경남도만의 협의와는 좀 어려운 거죠. 어떤 절차가 좀 남았습니까? 네, 이 닥터 헬기는 국가의 응급 의료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 계획에서 보급 지역이라든지 보급 대수, 보급 시기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예산도 이제 그 국가와 지자체 간에 7대 3으로 비율을 나눠서 분담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 마지막 이제 결정 단계가 있고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 닥터 헬기 그 공모 사업을 이제 추진할 방침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11일 날 이제 김경시사 카이를 방문해서 그 1호 헬기를 그 경남에 도입하는 여러 가지 절차 준비를 밟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카이에서도 이제 그 닥터 헬기 도장을 지금 하고 있다고 지금 소식이 네.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상대학교의 권역외상센터가 아마 지금 준비 중에 있죠. 이게 2022년도에 완공이 되면 이제 이 센터의 개소와 동시에 닥터 헬기가 이제 헬기가 도입될 것으로 보는데 김 지사 입장에서는 좀 한시라도 빨리 좀 당기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대한 1년을 당겨 보겠다 이렇게 네. 하는데 뭐 경남에서도 이런 헬기가 빨리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이 많죠. 네. 김 지사가 나서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곧 경남에서도 닥터 헬기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게 이제 닥터 헬기 조립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도장 뭐 다른 데 도장을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는 이게 예산도 투입되고요. 네. 실제로 총력을 가해야 되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업 예산하고 추진 일정을 좀 앞당기고 이걸 좀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으면 사실은 그 도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부까지 협조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김 지사와 이국종 센터장의 만남, 이게 경남의 응급 의료 체계 변화가 좀 일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도입은 저는 뭐 확정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시기를 얼마나 당기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 김 지사의 그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은 도민들에게 상당히 그 희망과 어떤 그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고요. 응급의료복지가 이제 우리보다 앞선 그 유럽 지역에는 보면은 그 중학교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닥터 헬기가 거기에 이착륙을 할 때는 수업을 도중에 중단을 시키면서 학생들을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이제 그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그걸 보고 나중에 응급 구조사라든지 그다음에 닥터 헬기 운용을 하는 사람인지 모든 인적 자원을 커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선진 의식을 먼저 가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카이가 생산한 수련이 닥터 헬기로 활용될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그 경남의 그 응급 의료 구축 체계도 중요하고 네. 또 경남의 어떤 그 수출 산업 경쟁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전에 이제 경남도에서도 닥터 헬기 운용이라든지 계류장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준비를 빨리 서둘러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경남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하루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현재 경남도의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1년께 닥터 헬기가 운영됩니다. 그 전에 인력 확보와 계류장 설치 등 선행 조건들을 잘 충족시켜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